여성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어떠한 억압과 그런 차별들을 경험하고 계신지 먼저 현장 여성 노동자들의 증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현장 증언을 해주실 동지가 현재 지금 세종호텔에서 투쟁하고 계시죠. 여성 노동자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직이기도 한데요. 이 직종에서 또 코로나를 핑계로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싸우고 계신 허지혜님의 현장 증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종호텔 지부의 허지입니다. 호텔 서비스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호텔의 남자 사우나 식당의 서빙은 여성이 했습니다. 고객의 가운 사이에서 성기가 보입니다. 여직원은 놀라 얼굴을 돌립니다. 고객은 킬킬거립니다. 사우나 식당에서는 이런 일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호텔 대표 전화 중계대에서 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받자 남성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다시 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변태인지 고객인지 모르니까요. 몇 통의 전화를 끊어버리자 욕을 합니다. 온갖 성적인 단어가 들어간 욕설입니다. 전화 교환 후는 근무 내내 변태에게 시달립니다. 커피숍에서는 룸서비스를 들어가야 합니다. 어린 후배들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기혼인 선배가 총대를 맵니다. 하지만 기혼 여성도 홀로 객실벨을 누를 때는 두렵기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없길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청소하라는 요청으로 여성 룸 어텐던트가 객실에 들어갑니다. 고객이 거실에서 팬티만 입고 TV를 봅니다. 너무 놀라 다시 오겠다고 말하니 지금 당장 청소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변태가 침실로 따라 들어올까, 욕실로 따라 들어올까 무섭고 떨려서 내 심장 뛰는 소리가 귀까지 들립니다. 왜 룸 어텐던트에게 프리에 달린 스카프를 머리에 두르게 하는지 원피스 유니폼이 역겹습니다. 서비스업의 성희롱은 너무 다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나는 노동력을 제공한 건데 고객은 자신이 지불한 서비스 차지에 성희롱의 가격이 포함되는 행동합니다. 고객만 그럴까요? 세종호텔 부서의식에서 부장 임원들 옆자리엔 젊은 여직원들을 앉힙니다. 그 자리를 정해주는 사람은 여성 선배입니다. 부장님이 술잔이 빌 때마다 공손히 따릅니다. 2차를 가면 부장님과 앉고 부르스도 출합니다. 원만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뭐 이 정도는 참을만 합니다. 회사 야유회에서 같은 방향 버스를 탄 후배가 둘이 한 잔 더 하자고 손을 비비적거립니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나의 협업 관계인 협업 관계상 업무의 특성상 서로 껄끄러워지기 부담스럽습니다. 속이 안 좋다고 화장실로 도망갑니다. 남성 동료들의 성적인 농담도 일상입니다. 그의 입을 막으려면 더 센 걸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조용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더 변태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직장 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는 참고 일해야 합니다. 더 지독한 일을 당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성들은 모르지 않을 겁니다. 참고 일하다가 여성이 나이가 들어 존중감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나이 든 아줌마는 더 이상 여성도 아닙니다. 호분만 높으니 퇴출 대상입니다. 세종호텔의 나이 든 아줌마의 퇴출 방법은 룸 어텐던트 청소 노동자로 전환 배치입니다. 청소 업무로 발령내면 선배들은 모멸감으로 퇴사했습니다. 좀 버텨보려 해도 일이 너무 힘들어 퇴사합니다. 회사도 그걸 원합니다. 매일 15개 객실을 청소하며 목 디스크를 인공 디스크로 교체할 만큼 과로하며 버텨봤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이번에 외국인 관광객이 끊겼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월급의 70%만 받으면서 쉬라고 합니다. 8개월을 쉬고 출근했더니 이번엔 희망퇴직 받고 나가랍니다. 이렇게 룸 어텐던트는 용역회사로 대체됩니다. 고용유지도 안 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꿀꺽 받아먹는데도 정부나 서울시는 방관합니다. 그렇게 여성은 비정규직이 되어갑니다. 호텔이 잘 될 때 번 돈은 부동산에 쌓아놓고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부동산을 내놔봤지만 안 팔리니 그때는 직원을 해고합니다. 저희가 이 다음에 복직이 되면 저희 조합원들은 좀 더 여성이 평등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일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례 하나하나를 다시금 상기하시는 게 이렇게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증언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현장 증언 또 해주실 동지는요. 건강보험 고객센터의 강주희 동지와 남기정 동지 두 분이십니다. 콜센터 역시도 여성 노동자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동지들의 현장 증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 경인지회 조합원 남기정입니다. 저는 고객센터에 들어오기 전에는 4년간 간호조무사로 개인병원에 근무하였습니다. 오늘은 고객센터가 아닌 개인병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성 노동자는 여기에서도 현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탈의실이나 휴게실이 따로 없어 약품들이나 물품들을 쌓아놓은 창고를 휴게실 또는 탈의실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거기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품들이 없어질까 동의도 없이 CCTV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간호복을 환복할 때는 긴 고무줄을 치마 위로, 허리로, 목으로 바꿔가며 상하이를 갈아입습니다. 이것도 불쾌한데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것 같아 더 기분이 나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병원 원장은 원장실에 앉아서 밖에 간호사들을 무엇을 하는지 감시를 합니다. 제가 퇴직을 하게 된 이유도 CCTV 때문입니다. 원장님은 해외 휴양지에서 쉬면서 우리를 휴대폰으로 감시합니다. 이런 이유로 너무하다 항의했더니 그 다음에 원장의 폭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청소를 하라고 직원들을 압박합니다. 탈의실 위에 먼지가 쌓여 있다고 들들 볶아댑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지금 여성 노동자들의 취약한 이런 현실이 너무도 화가 납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우리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 혼자 개인이 그러한 그 억압 앞에서 대응하기가 참 힘든 현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주희 동지 이어서 현장 증언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 경인지회 조합원 강주희입니다. 저는 이제 콜센터라고 하죠. 이제 고객센터 상담사이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로부터 수많은 종류의 폭력을 경험하는데요. 그 고객들도 남자 상담사와 여자 상담사를 차별합니다. 남자 상담사가 전화를 받으면 그렇지 않은데 여자 상담사가 전화를 받으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정말 하대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상대가 막말을 퍼붓는데도 전화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최근엔 경고 버튼이 생겼는데요. 성희롱과 욕설 버튼입니다. 1차 경고를 누르면 처벌 조항 안내 멘트가 나갑니다. 사실 욕설은 바로 경고를 근데 누를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은 경고 멘트가 이제 상담사 입에서 나가야 합니다. 고객님, 그렇게 욕설하시면 더 이상 상담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1차 경고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희롱입니다. 이게 사실 참 애매합니다. 상담사님 목소리가 정말 예쁘시네요. 목소리도 예쁘니까 얼굴도 예쁠 것 같네요. 우리 회사 격리로 들어올 생각 없으세요? 월급 많이 줄게요. 상담사를 사실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말투나 웃는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마 성희롱 경고를 누르지 못하고 고객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술 취한 남자 고객들이 들어오면 상담을 빙자한 본인 하소연 또는 넋두리를 늘어놓는 상담이 이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서 전화하는 남자 고객님도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불쾌한 부분입니다.
고객이 아무리 우리를 모욕해도 욕설이나 정말 성희롱적인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경고조차 누를 수 없는 현실이 속상하고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줄 장치가 전혀 없으니 그냥 계속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상대가 폭언을 하면 불편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볼륨을 낮춥니다. 소리라도 작게 들으려고요. 해당 콜을 팀장님이 듣는 것도 싫고 그 콜을 듣고 나를 평가하는 것도 싫어서 사실 경고를 누르지 않거든요. 해결하는 과정이 너무 폭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리라도 작게 들어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개인이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구조는 이 사회가 바꿔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현장의 문제 앞에서 볼륨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이 참 또 가슴 아프게 들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장 증언해 주실 동지가 현대중공업의 변주현 동지하고요. 그다음에 한국GM 부평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신 박우기 동지 증언인데요. 오늘 이러저런 좀 사정 때문에 직접 참여는 못하셨고 변주현 동지는 참여는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음량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서 두 동지 현장 증언을 영상으로 좀 대체했습니다. 영상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중공업지부 산하청지회 선전편집부장 겸 서진회고자 변주현입니다.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겪었던 일을 먼저 얘기해 보려 합니다. 22살 때 현대중공업에 처음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하게 된 계기는 중공업이 상대적으로 급여를 많이 준다고 해서 갔습니다. 고등학교 갓 졸업했을 때 최저시급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중공업에 갔더니 급여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게 최저시급을 맞춰주는 것이었습니다. 갈수록 노동 강도는 심해졌고 2년 넘게 일해보니 시급 2만 원은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힘들어서 그만두었습니다. 좀 쉬다가 용접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학원 선생님이 평택에 한 자리 있다고 해서 지원을 했지만 여성이라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현대건설기계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남성 중심 사업장에서 일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건장한 남성들 또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릴 정도의 노동 강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성은 소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중량물을 적게 들고 다녔습니다. 대신 자주 움직이는 등 내 나름의 방식대로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넓은 중공업을 출퇴근하며 이동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걸어 다녔습니다. 왕복 40분을 걸어 다녔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마저도 힘들어서 결국 오토바이를 하나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동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탈의실 하나 없는 것 또한 불편했습니다. 중공업 사내 하청 업체의 사무실은 탈의실 겸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그곳에서 출근 기록도 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쉬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남성들이 작업복을 갈아입기도 했습니다. 사내 하청 업체에 여성 탈의실은 없었고 정규직 여성 탈의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눈치가 보였고 사용하기 불편했습니다. 현대건설기계에 다닐 때도 제대로 된 여성 탈의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제대로 된 탈의실을 갖출 것을 요구했고 그렇게 가까운 곳에 탈의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와 같이 중량물을 다루는 금속 사업장에서는 또래 여성들을 보기란 굉장히 드뭅니다. 어쩌다 다른 업체에 또래 여성을 본다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도 일이지만 현장에서 듣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20대 초반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아가씨가 어쩌다 이 험한 데 왔냐, 적당히 일하고 시집을 가라는 둥, 그런 식으로 이제 말 한마디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한 번 내뱉는 말이지만 그게 굉장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장 사례 얘기였습니다. 다음으로 성평등 운동을 위해 바라는 것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노동조합 내에서 제대로 된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교육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교육 받은 적이 있지만 기억이 잘 안 나고 이해하기 힘들었고 또 적절한 예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건 아닌데 싶은 순간이 많았고 사회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했을 때도 차별적인 발언을 들은 적이 많습니다. 그런 발언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빴고 뭐라 반박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노동자의 관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차별을 제기할 때 한쪽의 예시만 들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입장만 강조하기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혹은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나 성소수자까지 모든 성에 미치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방식이 차별을 없애는 접근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변혁적 여성운동을 위한 좋은 토론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변주현 동지의 현장 증언 영상 잘 들었고요. 그 변주현 동지가 머리가 길이가 틀려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왼쪽 머리가 훨씬 짧거든요. 이게 이제 그 이란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그 노동자의 연대의 의미로 머리 자르기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변주현 동지가 머리를 엄청 많이 자르셔서 그래서 머리 길이가 현재 다른 상황이라는 거 함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한국GM 부평공장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신 동지입니다. 한국GM 비정규직지의 박우기입니다. 지금은 범퍼장에서 그 범퍼 자재 갖고 오는데 스크래치 안 나게 씌워 갖고 오는 그 커버를 갖다 가져갈 그 대차에다가 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기에 입사했을 때는 자동차에 스크래치 나지 말고 그러라고 넷 붙이는 일을 했었거든요. 넷 붙이는 일을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갑자기 그 공정을 없애는 바람에 범퍼장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쪽에 그래서 근무하던 분이 여성분 A조 2명, B조 2명이었었거든요. 그거를 없애는 바람에 범퍼장 안으로 들어와서 하는 일이 없어졌으니까 사실상 이제 나갔으면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전동 드라이버라든가 뭐 이런 거는 사용할 줄 알아서 이제 회사에서는 그쪽에 라인에 들어가서 조립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 저는 거기가 어떤 적인지는 잘 모르고 거기 투입되어 갖고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범퍼 무겁고 그러니까 여성 세 분은 힘들어서 못 한다고 나가고 회사에서도 나갔으면 하고 일부러 그쪽에 라인에다 투입을 시킨 거였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세 명은 힘들어서 못 한다고 나가고 저는 거기 범퍼 공장에 남아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저기를 해서 자꾸 괴롭혀서 그런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하게 됐어요.
네, 처음에 거기 범퍼 조립 라인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가 남성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저는 이 작업을 하는데 까치발을 떼고 겨우 손끝으로 눌러갖고 작업을 해야 되는, 그랬어가지고 제가 다 작업 다이를 거기를 좀 높여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거기에서도 남성들이 키 작은 사람이 있어서 자기네들도 높여주긴 높여줬는데 한참 뒤에야 저는 거기서 일 못하게 한 그 다이에, 그 다음에 저한테 맞추려면 더 높여야 되는데 거기 그 남성들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낮게 그렇게 작업 다이를 높이기는 높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 청카바 공정에 와 있는데 거기도 다이가 높아가지고 제가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저기여서 모든 게 대차도 그렇고 작업 다이도 그렇고 남성 위주로 되어 있어서 다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저기 낮춰달라고 했더니 빨리 안 낮춰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갖고 저희 조합원들끼리 제가 막 그때 거기서 일하면서 거기 이제 천카바 개서 넣는데 그쪽에가 저기 햇빛 저기 하면 햇빛 저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 오면 비 맞으면서 일해야 되는 거기였어가지고 그 다이는 높고 그 비 맞은 그거를 개 갖고서를 넣느냐고 손톱이 막 얼먹어가지고 4개가 막 빠진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거를 낮춰달라고 하니까 안 낮춰줘서 저희 조합원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거기다가 저기 벽보라고 하나요? 손글씨 대자보 그거 써서 거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같이 저하고 저기 합해서 파업도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겨우 해주기는 해주더라고요. 근데 조합원들이 그렇게 힘을 합해서 같이 싸워주니까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냥 여성은 그냥 저러다가 나가겠지, 힘들어서 못하고 나가겠지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개인 혼자 하기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는 태훈 동지가 워낙 잘 싹싹하게 잘 저기 해주고, 그리고 다른 조합원들도 저를 많이 이렇게 지원을 많이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지, 그냥 혼자 뭐 해서는 쉽지가 않아요.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저기 조합원들끼리라도 이렇게 서로 도와서 그렇게 해야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우리 지혜 저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듣고서는, 아니, 이게 있을 법이나 한 일인가, 그러고, 언어폭력이 그동안에 계속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거를 얘기를 안 했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사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를 쉽게 말을 할 수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저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지금 조합에서 그런 저기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조합인데 그거를 그런 데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 거기에서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어떻게 저기 해서 그래도 그 사람을 저기 사퇴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금 그 저기 피해자 그 조합원한테 어떻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 저기 어떻게 했으면 저기 좋을까 그런 입장입니다. 잘 알지는 못하고 제 능력은 안 되는데 지금 보면 저희 지에 여성은 저 하나다 그런데 남성 분들이 저번에 보니까 다 많이 저기 해주시더라고요. 그 네트워크 그 저기에서 잘 아시는 분들이 그 여성분들의 그 연결고리가 돼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런 저희가 있는데 어떻게 그분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저기를 하자 이런 거를 공유를 해서 그분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젠뿐만 아니라 모든 금속 사업장에서 여성들이 일하기 힘든 사업장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좀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업 다이의 문제, 그다음에 모든 그 사용하는 도구, 기구들의 문제, 기구들이 여성이 사용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오히려 여성들이 일할 수 없는 공정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남성 노동자들과 함께 소수지만 단결해서 쟁취하셨던 소식은 또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노동조합 안에서도 여전히 발생되고 있는 그런 이제 성폭력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또 함께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싸우고 계신 박옥희 동지 그리고 현장을 조금씩 바꿔 나가고 계신 변주현 동지 정말 고맙습니다.